HLB가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며 19.2%라는 강력한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은 무려 1639만 주나 터졌는데 이는 역대 6번째로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거래를 기록하였습니다. 거래량과 관련한 얘기는 오늘 중요하게 다루게 될 예정인데 잠시 후에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휴일에는 편집자를 쉬게 할 목적으로 영상 업로드를 자제하는 편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휴일을 반납하고 두 편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거래량과 불확실성 그리고 대상승 시그널입니다. 거래량과 불확실성과 관련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가급적 정주행으로 시청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3월 마지막 리뷰를 앞둔 불확실성은 멤버십 회원들에게 안내드린 내용이라 대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일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할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이유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근 영상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혹 영상을 대충 훑어보고 내용을 곡해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을 남긴 분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댓글은 직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수급은 모든 차트, 재료에 우선한다. 나중에 딴소리 하나 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수급은 매매 주체별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해당 댓글은 출량파가 거래량을 중시하지 않고 단기 저항 구간을 설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해당 방송에서 현재 구간은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수급과 거래량을 콕 집어서 강조했기 때문에 방송을 집중해서 시청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일선과 21선 등 이평선을 예시하며 세력들이 개인들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표현으로 수급을 강조했기 때문에 방송을 대충 봐도 너무나 대충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당시 방송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출량파가 27,800원이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강조했었던 8월 23일 차트를 보면 개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5일선과 21선을 깨고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일선과 21선을 깨고 급속하게 하락하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밑에 있는 27,800원이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석가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출량파의 차트 분석이 정교했음을 자주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량파 방송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도움받으면서 서로 윈윈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어서 뒷부분을 마저 시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뻔하게 21선과 5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출량파는 평소 5일선과 21선을 맹신하지 말 것을 강조드려왔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평선을 지켜줬을 때 통계적으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으며 세력들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 이평선을 페이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량파는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줄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크로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개인들의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출량파는 지난 방송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준 것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평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세력들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이평선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출량파가 역대급 저항력이 있다고 강조했던 58,300원에서 1월 23일에 길쭉한 윗꼬리를 남겼습니다. 세력들은 사실상 신약허가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띄어가며 돌파를 시도했지만 해당 구간에 물려있거나 차익을 실현하려는 잠정적인 매물 또한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방 세력들의 자금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며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위권의 아주 강한 저항 구간에서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자제시켜 홀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출량파가 강조드렸던 중위권의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인 58,300원 구간을 좀 더 수월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IR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단독 기사로 둔갑시켜 물량 테스트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해왔으며 HLB 또한 62평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대상승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수십 차례 강조드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승의 시그널이라는 영상을 통해 역대 HLB가 급등 당시 거래량이 어떠했으며 직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방송에서는 거래량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12월 25일과 12월 27일에는 2019년 대상승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과거와 다르다라고 강조하며 조만간 HLB의 급등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출향파 영상을 자주 시청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출향파는 팩트를 중시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19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등의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출향파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앞장서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6.27 사태나 2.16 사태를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데 당시 팩트를 근거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나노코박스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베트남 행정을 문제 삼아서 주가가 고점을 뚫고 폭등할 거라는 다수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나노코박스는 실체가 미약하다라고 주장하는 등 팩트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현 상황을 분석해드리며 나름 공익적인 방송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렇듯 팩트를 중심으로 신뢰를 중시해왔던 출향파가 지난해 말부터 꾸준하게 급등 가능성을 알려온 것은 오랜 구독자라면 출향파가 과장하거나 어그로를 끌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예측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영상 조회수를 통한 수익이 방송의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62평을 하회하며 장기 비추세 구간에 있을 때는 한 달여 동안 방송을 업로드하지 않고 텔레그램 위주로 HLB를 소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출향파는 2018년부터 HLB를 매매해왔던 오랜 주주이지만 유튜브 개설은 2021년 11월로 HLB를 커버하는 유튜버 중에서는 상당히 늦은 편이고 비추세 구간에서는 텔레그램 위주로 HLB를 코멘트해왔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구독자와 상관없이 영상 조회수가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그만큼 출향파 영상을 신뢰하며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지난해 10월까지 거래량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비추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3, 4주에 한 번꼴로 뜸하게 했었는데 11월 7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거래량이 62평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업로드를 자주 하겠다고 공지하며 중요한 시기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출향파가 조회수 수익이 주 목적이었다면 하루에도 수편씩 HLB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처럼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했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소위 말해 돈도 안 되는 텔레그램 위주로 소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출향파가 HLB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뭔가 진정성 있는 내용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영상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와 정교한 분석을 보여드렸음에도 영상을 대충 보고 곡해하며 댓글을 남기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출향파가 역대급 저항 구간이라고 했었던 58,300원 구간과 주요 저항 구간을 뚫어내는 거래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댓글을 남기신 분은 출향파 매니저의 답변에 나중에 인정하기는 했지만 영상을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와 같은 억측과 오해가 재발될 것입니다. 58,300원은 공개적으로 단기 대응 최종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으며 출향파 회원들께는 처음으로 제시한 부분 익절 자리였을 만큼 역대급 저항력이 있다고 강조한 구간이었습니다. 출향파의 조언에 따라 58,300원에서 부분 익절하고 종가에만 재진입했어도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적지 않게 늘리는 성과를 맛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날 방송에서는 58,300원은 저항력이 많이 감소했지만 소소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도하면 한두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1월 23일에 터진 거래량을 넘어선다면 58,300원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고 하며 두 가지 예상 가능한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 보니 해당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지지력이나 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한 횟수에 비례해서 지지나 저항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차트 이론입니다. 현재 기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월 23일보다 강력한 거래량으로 단숨에 돌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소소한 거래량과 작은 일봉으로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58,300원에서는 또다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나 청해력이 유난히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면 영상만 집중해서 봐도 1월 23일 거래량을 넘어서면 한 번의 터치로 저항력이 많이 감소한 58,300원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장 초반부터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출향파의 전망대로 단숨에 해당 구간 돌파를 예측하는 것은 영상만 집중해서 시청하셨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을 세심하게 시청하고 제안한 대로 대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댓글을 통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며 앞으로는 출향파 영상을 좀 더 집중해서 시청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장 초반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월 26일은 1600만 주의 거래량으로 HLB 역사상 역대 6위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대 6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HLB가 1996년 코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에 역대 6위급 거래량은 4.6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거래량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거래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거래 금액으로 거래 순위를 살펴보면 1월 26일 거래 금액은 1조를 넘어서며 HLB 역사상 역대 7위에 해당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역대급 거래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2021년 8월 30일 이후 근 3년여 만에 최대 거래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2.16 사태로 불리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2021년 2월 16일에는 27.2% 하락 속에 터진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역사상 5번째 해당되는 상승 거래량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날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의 기세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초반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야 출향파가 설정한 주요 저항 구간을 신뢰한다고 해도 거래량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얘기는 그동안 수십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주요 저항 구간이라도 단숨에 돌파한다라는 말은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장 초반 거래량을 확인할 때는 분봉으로 체크하면 쉽게 확인되는데 우선 2023년 최대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지난해 2월 20일의 장 초반 10분 거래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시가가 6.7% 갭을 띄웠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래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장 초반 10분 만에 100만 주를 넘기며 당일 거래량을 초반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월 23일처럼 이미 알려진 소식을 단독 기사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장중에 거래량을 띄운다면 초보 투자자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조정이 의심될 만큼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또다시 써먹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HLB는 마지막 리뷰 이전에는 신약 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중에 초특급 호재가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만약 저항 구간에서 부분익절과 재매수로 대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장 초반 거래량만 잘 주시하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월 말까지 신약 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멤버십 회원들에게 단기 대응 목적으로 마지막 리뷰에 맞춰서 추가 매수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출향파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멤버십 회원들과의 형평성으로 조금 뒤늦게 말씀드린 것이 송구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조정 파동이 생길 때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1일과 22일에 출향파가 멤버십 방송에서 회원들에게 안내드린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월 마지막 리뷰까지는 신약성 공여부가 발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주식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 없이 기대감만 있다면 단기 물량을 추가로 배정해서 마지막 리뷰 직전까지 보유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유용한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들으셨다시피 3월 말까지는 주식판에서 가장 경계하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이며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투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출향파 멤버십 회원들은 대부분 HLB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 추천으로 HLB를 함께 대응해왔기 때문에 출향파가 회원을 상대로 HLB를 추가 매수할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리뷰 직전까지의 기간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독려하게 된 것입니다. 금일 방송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특히 초반의 거래량이나 주요 저항을 앞에 두고 급증하는 거래량은 저항 구간 돌파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중간에 터진다면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3일처럼 재탕 기사를 단독 기사로 둔갑시키며 억지로 호재를 날조하지 않는다면 3월 말까지는 특급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코스피 이전이나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이나 무상증자 정도인데 이 또한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양파가 3편의 IR 영상에서 상세히 안내드렸듯이 진 회장은 코스피 이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약 승인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이전에 하게 된다면 주가가 하방 세력들에 의해 억지로 눌렸을 때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상증자 또한 얼마 전에 한 번 있었기도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할 가능성 또한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강조했듯이 3월 말 마지막 리뷰까지는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식판에서 가장 경계하는 불확실성조차 없기에 주가가 조정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하방 세력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받는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마지막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일은 HLB 추가 분석과 함께 전체 그룹주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많이 힘드네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출양파 영상이 유익하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신규 수급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더욱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양파 멤버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로 멤버십 가입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멤버십 운영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정 인원이 모였을 때 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린 카카오톡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경우 회원들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이 금감원 금지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시면 되며 출양파 어떤 영상이라도 댓글을 남기시면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문의할 사항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관련 상세한 안내사항입니다. 출양파는 HLB가 2019년에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하였습니다. 익절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최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4일 일봉의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하였습니다. 고점 대응 능력은 물론이며 방송을 통해 공개했듯이 익절한 이후 수정주가 기준으로 3만원 초반대에 재매수하여 적지 않은 물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바닥을 형성했던 27,800원에서는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매수를 권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점은 물론이고 저점에서도 독보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수 대비 굉장히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2024년 지수의 하락에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양파의 투자 성과가 좋은 이유는 인사이트 있는 증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출양파 멤버십 수익금은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 취득에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HLB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주식파는 경력이나 레벨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격전장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결과가 뻔하겠지만 이렇게 뻔한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주식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주린이가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둔다면 주린이도 곧장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것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합법적으로 실시간 조력이 가능하며 조력에 따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특별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운 좋게 접촉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능력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식판에는 있지도 않은 성과를 날조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사기꾼도 많으며 주식 분석가가 자신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증할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양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영상과 추천 성과를 기록한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라도 예전에 추천했던 영상과 매매일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양파는 얼마 전에 당시까지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타점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로만 앞세운 것이 아닌 실체가 있는 영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출량파 최선호주를 함께 매매하시고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량파의 차트 분석 능력과 HLB의 고점 대응 방안을 공유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HLB에서 익절로 엑시트하게 되더라도 고물가 시대의 은행이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결국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고정 댓글에 자세한 경로를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